네, 이번 순서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입니다. 자,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경기 치료제인 이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이 좌절됐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박종원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국산 1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죠. 이 조코바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용 승인, 긴급 사용 승인 문턱을 놓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낮다며 긴급 사용 승인을 결- 어, 네, 도입 긴급 사용 초래했습니다. 승인을 그렇죠. 네, 네. 구체적으로 조코바의 임상 효과, 안전성, 음, 약품 정보, 음,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긴급 사용 승인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식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질병청이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후 식약처가 승인을 내주면 해당 의약품의 처방이 가능해지는데요. 음.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질병청은 조코바에 대해 해외 긴급 사용 승인과 후속 임상 결과, 구매와 활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면 코로나 이 치료제 조코바 구매 필요성이 좀 낮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좀 도입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이날 일동제약 주가는 조코바 국내 도입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 11시 30분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이후 주가는 소폭 반등하기도 했지만 전일 대비 27.3% 하락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코바가 임상 효과, 또 안전성, 약품 정보, 해외 동향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정부 당국은 밝혔는데요. 이 긴급 사용 승인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요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청자분들 관련 뉴스 접하시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좀 일동제약의 이 조코바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자세하게 이건 어떤 약일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조코바는 일동제약이 2021년 11월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독점 판매권 등을 보유한 경구용, 즉 먹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에 필수적인 단백질 분해 요소를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 초기 하루 1회 5일간 복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임상 3상에서 증상 발현 후 72시간 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주요 5개 증상인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발열, 피로감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코바 투여군이 증상 개선에 걸린 시간은 167.9시간으로 위약군 대비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본에선 얼마 전이죠. 네. 2022년 11월 24일부터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시오노기 제약에 조코바 100만 명분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네. 중국 의약품 유통업체 상하이 제약도 시오노기 제약과 조코바를 중국에 수입해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일동제약 역시 조코바 국내 생산을 대비해 생산 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완제의약품 생산 기지인 안성 공장의 설비 상태, 물류 시스템을 비롯해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등을 점검 중이었으나 긴급 사용 승인이 좌절되면서 상용화 시점은 이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 일본에서는 2022년 11월에 이미 이렇게 좀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또한 추가 구매까지 한 시점이 있습니다. 자, 중국도 이제 수입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좀 판매가 좀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뭐 안성 공장 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구축돼 있는 상황 속에서
속에서 이렇게 좌절된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정말 많은 기대감을 좀 가졌던 이런 이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 좌절로 시장에는 적지 않은 좀 충격이 가해졌을 것 같은데요. 당초 이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네. 올해 주식시장에서 사실 제약사 중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일동제약입니다. 네, 바로 조코바 때문인데요. 그렇죠. 조코바는 국산 1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이 2021년 9월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네. 레키로나는 주사제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적응증의 한계와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에 큰 효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면서 국내에서는 현재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셀트리온은 후속으로 편의성을 개선한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지난해 6월 임상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입니다. 반면 경구용 치료제는 쉽게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일동제약 조코바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국내엔 미국 MSD의 몰누피라비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같은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코바는 후발주자인 셈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약의 리스크보다 효과가 크고 대체제가 없거나 재고가 부족해야 하는데 이미 경구용 치료제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 등 먹는 치료제 계약 물량은 200만 명분이고 이 중 107만 명분을 사용해 재고 93만 4천 명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구개발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동제약 입장에선 조코바 승인은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 영업손실 186억 원을 기록했고 작년 누적 손실은 503억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조코바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매출이 발생한다면 적자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네. 정부에서 승인 후 선구매를 한다면 해당 매출만 1,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서 짚어주신 대로 대형 제약사도 조금 치료제 사용 승인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이 우리 일동제약 좀 반신반의한 상황 속에서도 좀 기대감을 놓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구용 치료제가 리스크보다 효과가 좀 높아야 되고 재고가 부족해야 되지만 이런 좀 충분 요건들을 좀 채워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좌절된 것 같은데요. 이 일동제약 입장에서도 조코바 승인이 정말 중요했던 이런 이벤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이 승인 이후로 좀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또 투자자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업계 분들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었을 텐데요. 하지만 한 번의 좌절이 있었다고 해서 또 포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일동제약 계속해서 조코바 국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동제약은 국내 판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시오노기 제약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동제약 입장에선 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허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동제약은 조건부 허가 절차를 통해 국내 승인을 노릴 방침입니다. 정식 허가 심사를 받으려면 훨씬 많은 임상 결과를 모아야 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동제약이 참고한 사례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입니다. 2021년 레키로나는 임상시험 3상 데이터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동제약 역시 그동안의 임상 2, 3상 결과를 시판 허가를 받은 뒤 추가 데이터를 보완해 제출하는 조건부 허가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급 사용 승인과 조건부 허가는 절차와 요건 등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조건부 허가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에서는 일본 제약사와 공동 개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업체가 개발한 1호 경구용 치료제라는 점과 셀트리온 레키로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쪽에서는 의약품 조건부 허가 조건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 사용 승인 조건과 유사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일동제약의 기존 임상 데이터만으로는 조건부 허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조코바의 긴급 승인 불허로 후속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 대비 명확한 우위를 보여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코바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정식 품목 허가 신청과 함께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속심사 대상 지정의약품은 허가심사 때 기존 처리 기간인 120일보다 30일 단축된 90일 내에 심사가 마칩니다. 일동제약은 조코바가 국내 기업이 개발에 참여한 약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코로나 치료제처럼 다국가 임상을 진행했지만 조코바는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임상을 진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동제약 입장에서는 이 국내에 판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 대한 승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를 좀 예시를 들으면서 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극의 좀 입장들이 있는데요. 허가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쪽에서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1호 경구용 치료제라는 점에서 또 셀트리온 레키로나 이 사례를 좀 언급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 부정적인 쪽에서는 이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희귀 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 사용 승인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 조건과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좀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코바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요. 일동제약 아무래도 국내 기업 개발에 참여한 약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조코바는 이 다국가, 다국적에 대한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해 그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좀 그 메리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일동작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때 제약바이오 기업들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너도 나도 개발을 하겠다 뛰어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사실상 좀 실효된 건 없는데요.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었죠. 역시 이런 사업성 문제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개발이 한창 많이 진행됐던 2021년 9월 기준 50개 기관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백신 개발이 12곳, 치료제 개발 16곳, 약물 재창출 15곳, 의료기관 6곳, 대학병원 8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기업의 해외 임상 소식 등이 간간히 들릴 뿐 별다른 개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죽신호시자는 지난해 6월 식약처에 제출한 코로나 혈장 치료제 지코비딕주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종근당, 동화약품, 대원제약, 일양약품, 부강약품도 치료제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종근당은 지난해 7월 공시를 통해 코로나 폐렴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CKD314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종근당의 혈액 항응고제 및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의 개발명입니다. 종근당은 나파벨탄을 폐렴 증상이 있는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2021년 식약처로부터 3상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초 종근당은 이상 데이터만으로 상용화를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가 효과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3상을 서둘러 진행해 코로나 치료제로 완성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결국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임상 중단을 한 업체들도 다수인데요. 대웅제약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말이 임상 중단이지 포기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결국 사업성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네. 대웅제약은 백신 접종 등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증 환자로 이행률이 감소해 임상 결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네. 전문가 의견과 사업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임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수의 기업과 또 의료기관 또 병원들까지 코로나 치료제 생산에 좀 뛰어들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일부 기업의 해외 임상 소식 등만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좀 뛰어들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지금 앞서 종근당과 대웅제약 관련해서 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좀 따지고 보면은 사업성이 걸림돌일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빠르게 호전이 됐습니다. 좀 우리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호재였지만요. 이 코로나 치료제와 뭐 백신 관련 이 기업들한테는 조금은 악재로 작용을 했죠. 이 중증 환자 이행률이 좀 감소하면서 치료제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좀 놓이면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승인도 좌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같은 치료제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에는 백신도 있습니다. 이 백신 경우에도 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네, HK 이노엔, 제넥신 등도 네. 사업성을 이유로 백신 개발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음, 개발에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온 개발에 성공하면서 네. 주목받았지만 백신 판매가 부진해 실적이 꺾였습니다. 네. SK 바이오는 지난해 3분기 매출 9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2,208억 원보다 58.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3억 원으로 78.7% 급감했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인 독감 백신 생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집중했지만 시장 진입 시기가 늦은 게 아쉬운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질병청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온 1,000만 도즈를 선구했다가 초노블량 60만 도즈를 발주한 이후 추가 주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시 치료제 얘기로 돌아와서 네. 치료제 개발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쏟아지다 보니 부족한 기술력에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 치료제 개발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단 제약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개발 기대감을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어주고 그 기대감을 이용해 사익만을 추구했다면 대국민 사기 행위라는 게 백 의원 주장입니다. 국감에서 백 의원은 특히 녹십자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를 악용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백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 녹십자가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코로나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로써 녹십자는 연구비 97억 중 60%에 해당하는 58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2A 이상 단계의 사업을 종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상 3상까지의 진행 과정을 두고 볼 때 충족할 만한 임상 결과를 추출하기엔 한국은 턱없이 코로나 샘플이 부족하지만 녹십자가 이를 강행했다는 게 당시 백 의원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백신에서도 사업성 문제로 이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이 초기와는 다르게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백신 업계에도 치료제와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이 치료제 개발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부족한 기술력에도 좀 주가를 띄우기를 위해서 좀 치료제 개발에 나섰던 이런 기업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단을 한 제약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좀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백신과 또 코로나 치료제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코로나 초기 상태에서는 정말 주가도 잘 갔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근 2, 3년 동안에 좀 탄력성을 잃고 좀 곤두박질 치는 주가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에 좀 바라봤을 때 좀 코로나 관련해서 아니면 제약 코로나를 좀 차치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관련 업계들은 좀 전망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좀 밝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작년에 안 좋았던 게 사실인데요. 네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인상폭이 좀 느려지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아무래도
조그만 소형주보다는 그렇죠.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실적이 숫자가 확인되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좋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치료제 개발 계속해서 조금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 신풍제약, 제넨셀, 음, 샤페론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3상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임상 진행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증이 아닌 경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네.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환자 모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시장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네. 신풍제약의 경우 지난해 8월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피라맥스 3상을 승인받았음에도 여전히 임상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음, 엔데믹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음, 면역 혁신신약 개발 기업 샤페로는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누세핀의 다국가 임상 2B, 3상 등록 환자 수가 절반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누세핀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염증 신호를 차단하는 원리로 감염 환자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줄여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항염증 치료제입니다. 지난해 루마니아 5개 센터에서 완료한 임상 이상에서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샤페로는 올해 임상 3상을 마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샤페론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치료제 임상 2B, 3상 환자가 절반 정도 등록을 마쳤고 이달 중순쯤이면 75%가량 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 후보물질 임상 이상의 투약 절차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퇴원자에 대해 3주간 외래 관찰이 끝나면 이상은 종료됩니다.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임상이 종료되는 대로 보건당국의 후보물질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제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들 앞서 좀 살펴주셨는데요. 자, 세 가지 기업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풍제약과 제넨셀, 또 샤페론 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임상 진행 속도가 현재는 더딘 상황으로 좀 펼쳐지고 있고요. 이 요인으로는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이 정부와 시장의 관심과 지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이 개발에 좀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샤페론 관계자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 환자가 절반 정도로 등록을 마쳤고 또한 이달 중순쯤부터 75%가량 좀 마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현대바이오 관계자 또한 임상이 종료되는 대로 이 보건당국의 후보물질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도 치료제 개발에 좀 힘을 쏟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조코바 긴급 사용 승인 불발이 현재 이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인 업체들에도 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예, 업계에서도 조코바 사례가 샤페론, 현대바이오 같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체들의 치료제 출시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코바의 긴급 승인 불발로 보건당국의 높은 승인 기준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일동제약의 치료제 불발 상황에 대해 샤페론은 자사 물질이 경증이 아닌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라고 밝히며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개발 중인 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지 임상 환경 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 임상을 중단하거나 포기해도 이상하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승인이 될 거다라고 이런 기대감이 컸던 만큼 승인이 좌절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조코바 상황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은 안타깝지만 좀 불편한 상황까지도 좀 초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치료제 개발 중에 좀 나서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아무리 치료제 개발을 해도 좀 좋은 빛을, 전망을 좀 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일 것 같아서 조금은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 긴급 승인, 이 승인이 조금 불발됐을 때는 20%까지나 급락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좀 제약바이오주들 보면은 14%대로 뛰어오르는 종목도 있고요. 뭐 6에서 7%대, 또 현재 일동제약은 오늘 2%대 거의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이런 주가 상승세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음, 최근에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떨어지다 보면 네.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기 그쵸.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추세가 이제 장기적으로 갈지 음. 단기에서 그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가 매수 좀 기회를 잡고 조금 많이 좀 매물을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일동제약이 20%대나 급락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 바이오 이제 2023년 접근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전통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최근에 트렌드가 기존에 있던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을 주로 이제 매출을 캐시카우로 삼았는데요. 네네네. 최근에는 사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약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제약사들의 공통적인 관점입니다. 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신약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음. 또는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찍힌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위주의 장세를 펼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 포인트 잡으시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종원 기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